안녕하십니까, 실버톡TV입니다. 오늘은 제가 구독자님을 위해서 그동안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일정 기간 시간을 두고 그래서 몇 가지 서비스 차원에서 알려드릴 것이 있어서 이렇게 또 뵙게 됐습니다. 우선 첫 번째, 제가 네 가지를 말씀드릴 건데요. 첫 번째로, 지금까지 혹시 그 소독을 직접 하신 분 계신가요? 저희는 실버네잇이라는 소독 업체에서 분기별로 한 번씩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저희 여기가 원래 바퀴벌레가 안 사는 곳이에요. 바퀴 들도 있고 막 논도 있고 밭도 있고 막 해서 원래는 바퀴벌레가 사는 곳이 바깥이에요. 근데 도심으로 들어오게 된 거는 그게 이제 실수로 들어온 거죠. 잘못 들어온 거죠. 나가도 콘크리트고, 그래서 결국은 거기 머물 수밖에 없는데, 저희 같은 경우는 맨 뭐 땅이고 막 이런데도 거기서 안 살고 어쩌다 한 마리 한두 마리 들어와가지고 좀 이렇게 문제를 일으켜가지고 막 소독을 또 추가 소독을 하고 막 했는데, 집중적으로 바퀴벌레에 대한 소독을 했어요. 알을 깐다거나 그런 거는 없는데, 어쩌다 한두 마리가 들어왔다가 이제 지나가는 통로라고 뭐 이렇게 말씀을 해주시더라고요. 근데 지금까지 저희도 이제 소독업체를 계속 통해서 해왔는데, 잊어버리기 쉬운데 관리를 해주니까 한 번 1회당 5만 원인데, 전문 소독으로 그 페인트 칠 뭐라 그러죠? 도료 이렇게 쭉 뿌리는 거, 그걸로 이렇게 해주시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만족하고 이용하고 있고요. 혹시 이제 직접 하셨던 분들도 이제 안 된다니까, 전문 소독업체에 그 소독 필증을 받아야만 한다니까, 그리고 영수 금액도 지출이 되는 게 있어야 되니까 이거 참고하셔서 앞으로는 이제 소독업체에다 맡기셔야 될 것 같아요. 자, 두 번째는 저희가 이제 이번에 평가에서 D등급을 맞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D등급을 받고 보니까 혹시라도 이런 거를 그 공단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우리가 이제 평가 결과 이제 D라는 거를 알고 혹시라도 여기가 뭐 나쁜 곳인가 하고 안 오실까봐 염려가 되어서 여전히 저희는 열심히 어르신을 모시고 있고, 저는 단 한순간도 자면서도 어르신들 이름 한 분 한 분 이렇게 부르면서 기도를 하고 자거든요. 늘 기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만큼 기도를 한다는 거는 그만큼 그 어르신에 대해서 신경을 쓰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게 잘 모시려고 하는데 그 서류를 해놓고도 서류를 잘못해서 비치해 좀 두지 않아서 이렇게 실수로 그렇게 맞았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혹시라도 그런 노파심이나 아니면은 그런 염려스러움 때문에 저희 차가 전기차 2대가 있잖아요. 니로 한 대, 아이오닉 한 대. 아이오닉이 하얀색이에요. 하얀색에 파란색 간판은 EV 간판이 파란색이거든요. 너무 예뻐요. 깨끗하고. 그래서 그 하얀 차에 이제 광고 그 전단지가 아니고 광고 스티커를 이제 붙이기로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스티커를 전면, 이게 내면을 다 이제 하기로 했는데, 돈을 좀 드리기로 했어요. 어차피 늘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저희도 조금 그런 게 부족했는데, 사업 계획을 세웠으면 예산도 세우고 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과 사업 계획에 대한 지출이 가장 큰 문제예요. 우리가 공단으로부터 돈을 받았으면 그 돈을 어떻게 집행하는지 그거는 굉장히 투명하고 정확하게 이렇게 보여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영수증 처리 철저히 하셔야 되고, 저 같은 경우는 정말 어떻게 하다 보니 제 현금을 가끔가다 막 쓸 때도 있는데, 어떻게 현금 처리 못해서 놓치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이제 그러면 제가 월급에서 마이너스 나는 거지만, 굉장히 이제 지출이 많아요. 막 소소한 것들이 진짜, 이번에 저희가 4년을 넘다 보니까 한 자리에서 별별 게 다 고장 나더라고요. 변기도 고장 나고 수도꼭지도 몇 번을 갈고, 정말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막 수도 요금도 막 폭탄 맞아가지고 엄청 많이 내고 저희 그랬거든요. 뭔가 실수를 해놔가지고, 제가 아니라 그 설비하시는 분이. 근데 이제 참 이렇게 돈이 많이 새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일일이 다 이렇게 비교한다거나 이렇게 꼼꼼하게 영수증을 잘 보관해 두셔야 돼요. 그리고 영수증을 못 받았을 경우 그 자체 영수증을 만들어서 그 통장에 지출된 거와 그 사람의 이제 이름을 써서 이렇게 증빙을 정확히 해놓으면
그러면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업비 중에 저희가 이제 광고비로 얼마가 책정돼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까지 광고비를 많이 쓰질 않았더라고요. 지금 일단 명함도 만들어야 되고, 일단 이거 그다음에 또 우리가 이제 스티커를 지금 차에 이제 도색은 아니고 뭐라 그러나요? 썬팅도 아니고 어쨌건 광고 스티커를 붙일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지출도 이제 광고에 대한 계정으로 이제 이렇게 스크랩 해놔야 될 것 같고, 이제 세 번째는 제가 참 일정 기간 유튜브를 올리지 못했어요. 저희 어머니가 이제 요양원에서 쓸쓸히 돌아가시는 그런 안타까운 현장을 겪으면서 되게 충격을 많이 받아가지고, 어머니는 참 그런 것 같아요. 무너짐 없는 성이고, 그리고 100세에 돌아가신다 해도 아쉬움이 많이 남는, 아이, 잘 돌아가셨어. 뭐, 그만큼 사셨으면 됐지. 뭐, 전혀 이런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그 슬픔에 젖어 있다 보니까 제대로 유튜브를 찍을 수도 없었고, 또 맨날 언니네 가서 잠을 자거나 제가 혼자 못 자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어려운 시간들이 있어서 유튜브를 거의 올리지 않았어요. 거의 한 달 정도를. 완전히 정말 제 생명과도 같았던 유튜브를 완전히 한쪽에 이렇게 방치된 골방에 가둬놓은 성경책이라고 그래야 되나? 아니, 그건 아니고. 어쨌건 제가 좋아하는 아주 어떤 인형 물건이 있었다. 근데 그걸 이제 이렇게 골방에 그냥 방치해 뒀던 그런 존재로 있었어요. 한편으로는 많이 빨리 이거를 회복해야지 하는 그런 생각도 했지만 쉽게 그게 되지가 않더라고요. 그게 길어지면 이제 우울증이 오는 건데, 저희 어르신이 그러더라고요. 저는 절대로 치매 안 걸릴 거라고, 그리고 우울증도 안 걸릴 거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어떤 어르신은 저보고 남자 같다 그러고 남자로 태어났어야 될 사람이라고 또 말씀하셨는데, 제가 용감한 사람이에요. 그 오뚜기 같은 그런 사람인데, 그래서 이제 제가 다시 한번 가다듬기로 했어요. 그리고 일정 기간을 유튜브에 올리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구독자를 이렇게 매일 보다시피 했는데 제가 거의 안 봤어요. 안 보고 몇 명이 됐는지 신경을 안 쓰고 있었는데, 이렇게 보니까 구독자는 계속 늘었더라고요. 꾸준히 늘고, 하루에 막 팍팍 늘지는 않지만 제가 아주 인기 있는 그런 소재는 아니잖아요. 알고리즘이 이미 이제 읽은 것 같아요. 저에 대해서. 그래서 읽었죠, 이미. 똑똑한 알고리즘이니까요. 구독자 3,500명 선이 계속 유지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한 3명, 4명 정도씩 꾸준히 이렇게 늘고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10분도 늘 수도 있고, 구독자가 그렇게 중요한 건 아니지. 물론 아주 귀하신 분이지만 제가 구독자에 너무 연연해서 이 본질을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 제가 많이 노력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보면은 또 그 댓글로 이렇게 격려해 주시고 염려해 주신 분들, 그리고 감사 표시해 주신 분들을 볼 때마다 제가 처음에 시작했던 의도가 몇 가지가 있었어요. 첫 번째는 이 송정주간보센터를 알려야 되겠다. 그리고 만약에 광고 수입을 올려가지고 돈을 많이 벌어서 요양원을 지어야겠다. 제가 그 네덜란드의 호구백 마을, 드호기백 마을처럼 그런 그 마을을 만들겠다고 야심차게 전세금 빼가지고 남편 사망보험금으로 전세 얻어 살다가 빼가지고, 저도 과거에는 잘 나갔었죠. 월 옷만 150만 원어치 사 입고 철없이. 근데 나중에는 보니까 그 옷을 팔 수도 없고 돈이 안 되더라고요. 그렇게 화려하게 살았던 사람인데, 참 저도 한 1,000만 원 이상 벌어본 적도 있고, 또 1,000만 원을 1,500만 원짜리 차도 현금 주고 톡톡 사고 그런 과거가 있었어요. 저도. 그렇지만 현실은 정말 냉정하고 혹독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거를 하면은 돈을 좀 벌릴 줄 알았는데 안 벌리다 보니까, 그래서 유튜브 수입으로 광고 수입으로 요양원을 크게 좀 오픈을 해야겠다. 주간보센터와 다 전체 이제 원스톱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그렇게 좀 해야 되겠다 하고 생각은 했지만, 이건 이제 이루어는 지겠죠, 언젠가는. 그러나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더라고요. 시간이 지금 5년 차가 되어가도
이제 뭐 조금씩 이제 이렇게 가랑비 옷 젖듯이 변화는 있어요. 제가 처음부터 빚 없이 시작을 했기 때문에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빚으로 시작했다면 저는 벌써 좌절했겠죠. 아니면 쓰러졌거나 아니면 문을 이렇게 닫았거나. 저는 안 되면 되게 하라. 특전부대 용사들의 그걸 좋아합니다. 구호인가요? 좌우명인가요? 그래서 이 구독자님들이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우연히 크리에이터 되시는 분을 만났어요. 그분이 직접 하는 건 아니지만 운영을 하더라고요. 운영하는 거에 이제 좀 관계가 있으신 분인데 그분이 이제 구독자를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걸 어떻게 하면은 좀 올릴 수 있냐고 저희한테 제가 이제 구독자 3,500명 넘었다고 했더니 깜짝 놀래더라고요. 그러면서 이제 되게 부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면서 저를 이제 부러워하고 또 이렇게 뭐 존경을 표하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이제 자기의 그 유튜브를 관여하고 있는 유튜브를 보여주면서 어떻게 하면 되냐고 이제 제가 이제 구독을 해드리고 관심을 보여드리면서 이제 조금 이렇게 조금 조언을 했죠. 그랬더니 이제 받아들이겠다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분을 보니까 846명인지 646명인지 하여튼 구독자 수가 그렇더라고요. 좀 되게 않는다고. 근데 어떻게 3,500명 모았냐고 얼마나 됐냐고 그래서 제가 좀 아마 2년 좀 안 된 것 같다고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더니 계속 꾸준히 올릴 수밖에 없다. 구독자 너무 의식하지 말아라.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근데 다행히도 저는 정말 3,500명이라는 구독자님이 저를 든든하게 이렇게 늘 이렇게 올리면 봐주시고 또 용기 주셔서 저는 너무 행복한 사람인 거예요. 어떻게 제가 걱정이 있다고 불행하다고 생각할 수 있겠어요. 저는 전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아요. 저는 너무 감사해요. 네. 이제 네 번째 마지막으로 이번에 저희가 이제 D등급을 맞다고 그래야 되나? 성적을 받으니까 그 C와 D를 받은 기관을 이렇게 애프터 서비스라고 그러나요? 이제 다시 한번 다시 한번 되짚어 주더라고요. 이제 평가에 대한 거를 이런 거는 여기서 이렇게 하셔야 되고 이렇게 하셔야 되고 지도라 그래야 되나요? 그래서 방문을 하셨어요. 저희 이제 팀장님이 저희 지역의 군포지사에 이제 팀장님이 오셔가지고 하시는 말씀이 너무 제가 충격을 받았어요.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뭐냐면은 이 주간보센터나 이런 기관을 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이 너무 쉽게 생각을 하시고 시작을 하셨거나 힘들고 너무너무 어려운 일인데 공부도 안 하고 시작을 하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거 의미심장한 말씀 아닐까요? 제가 정말 이 무릎을 탁 쳤어요. 그리고 이마도 쳤어요. 제가 진짜 놀랐어요. 맞구나. 사람들이 이 물밀듯이 밀려와요. 이거 아직도 이거 차리시겠다고 전화가 오는데 제가 계속 말리잖아요. 근데 말리진 않아요. 본인의 형편에 맞게 형편은 보니까 아닌데 너무 쉽게 생각들을 하시기 때문에 제가 말린다는 거죠. 그래서 좀 신중히 생각하시라는 의미에서 제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 그분이 알아서 하시겠다는데 빚을 내서 하시겠다는데 제가 왜 그분의 빚 걱정을 하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모로 제가 좀 길게 지금 말씀을 드렸는데요. 중요한 거는 좀 공부 좀 많이 하시고 여러 각도로 정말 생각하셔서 신중하게 결단을 내리셔서 오픈을 하셨으면 합니다. 참 수급자 저희가 오늘도 한 분이 또 전화가 왔는데 이제 뭐 전화는 꾸준히 와요. 근데 저는 이제 좀 더 우리가 경쟁력 있고 또 어르신들이나 보호자님이 보시기에 좋은 시설이라는 것을 한 번 더 이제 짚어드리기 위해서 오늘 이렇게 말씀드렸고요. 더 노력할 겁니다. 그래서 더 좋은 센터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공부하겠습니다. 열심히 동영상 올리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신 여러분 이 시간도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밤 되세요.